반쪽짜리 목걸이 하나로 30년이 무너졌어요. 기억을 잃었던 정숙희가 그 자리에서 채화영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며 내 아이를 훔쳐가고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악마 바로 저 여자야. 라고 외치는 순간 저 솔직히 숨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마대창 회장은 그 충격에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채화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리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중요한 거 다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장면은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서 채화영과 마서린이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마서린이 엄마 손에 들려있는 반쪽짜리 목걸이를 보게 되거든요. 이 목걸이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마대창 회장이 오래전 잃어버린 친딸 마은혜에게 줬다는 바로 그 목걸이. 그런데 그게 채화영 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서린도 그걸 느낀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거 할아버지 잃어버린 딸한테 줬다던 그 목걸이잖아. 설마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야? 하는 뉘앙스로 캐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화영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입 닥치라는 식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마서린을 노려보며 진실을 꺼내놓거든요. 이 목걸이 진짜 주인은 정숙희이고 그 정숙희가 바로 마대창 회장이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친딸 마은혜라는 거예요. 반찬 가게를 하는 그 미친 여자가 실은 마서린의 고모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 장면에서 터지는 거죠. 여기서 채화영의 심리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채화영은 정숙희가 마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숨겨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만약 마대창 회장이 정숙희가 자기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드림그룹의 지분도 후계자 자리도 전부 정숙희와 오장미에게로 넘어가거든요. 채화영 입장에선 자신이 30년 가까이 쌓아 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딸에게까지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서린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마서린은 고모의 존재에 놀라는 것도 잠시 결국 엄마의 논리에 굴복하거든요. 다시 그 반찬가게 딸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마서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국 난 괴물로 살지언정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라는 뉘앙스의 말을 내뱉어요. 이 대사가 진짜 소름이에요. 마서린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드림그룹 후계자 자리, 마대창 손녀로서의 위상, 이 모든 게 사실은 채화영의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걸 마서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진실의 편에 서는 대신 거짓 위에 서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괴물로 살겠다는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죠. 채화영의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딸의 입을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서린의 정체성 자체를 채화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재설계해버린 거거든요. 마서린이 불쌍한 건지 공범인 건지 이 회차에서는 딱 그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은 마서린을 어떻게 보세요? 엄마의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스스로 공범이 된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장면이 드림그룹 로비로 넘어가요. 오장미와 강백호가 함께 있는데 저쪽에서 채화영과 함께 있다가 이 둘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도망치려는 여자 하나가 눈에 띄어요. 바로 가짜 딸 박영미예요. 이 사람 마대창 회장 앞에서 친딸 행세를 하도록 채화영이 고용한 바람잡이 캐릭터거든요. 오장미가 뛰어가서 팔을 붙잡는데 박영미는 필사적으로 뿌리치려 해요. 사람 잘못 봤어요. 하며 발뺌하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강백호가 한 방 터뜨리거든요.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솔직하게 말하라는 뉘앙스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강백호라는 인물, 이 드라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오장미 옆에서 항상 냉철하게 법과 논리로 상황을 제압하는 캐릭터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적 배경이 이 장면에서 너무 잘 살아나요. 박영민은 그 날카로운 기세에 결국 무너지고 채화영이 시켜서 진짜 목걸이와 똑같은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걸 자백해버려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채화영이 마대창 회장 앞에 내밀었던 목걸이가 가짜라는 것,
그리고 그 가짜 목걸이를 만든 배우가 채화영이라는 것. 이제 오장미와 강백호 두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거예요. 오장미는 주먹을 꽉 쥐면서 채화영, 진짜 악마 같은 여자, 이번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라는 분위기로 이를 악물어요. 그리고 오장미가 카드를 하나 더 꺼내놓거든요. 금순 아주머니한테 받아뒀던 USB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채화영의 또 다른 범행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금순 아주머니가 누구냐 잠깐 짚고 가면 채화영 측근으로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오장미 편의 증거를 넘긴 인물이에요. 그 USB 하나가 이후 전개에서 얼마나 무서운 폭탄이 될지는 다음 장면들이 말해주게 돼요. 이 시점에서 오장미와 강백호는 이미 채화영을 무너뜨릴 재료를 상당히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타이밍과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마대창 회장이 배신감에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채화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판을 짜는 게 지금 오장미와 강백호가 해야 할 숙제예요. 이번 회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조용히 지나칠 뻔한 장면이 바로 한영자와 이강혁의 대결이에요. 이강혁의 오피스텔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한영자 변호사가 혼자 그 방에 있어요. 그리고 채화영의 과거 행적과 불법 비자금 장부를 발견하고는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강혁이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폭발해요. 한영자가 장부를 들어 흔들면서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채화영의 30년 지기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면서 뒤로는 채화영의 약점을 아주 꼼꼼하게 다 모아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강혁이라는 인물의 이중적인 속내가 드러나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 뭐든 해온 사람이에요. 불법도 마다 않고. 그런데 정작 채화영은 이강혁을 천박하고 무식한 인간이라고 비웃으면서 자신의 아들 강준호마저 야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영자가 이 말을 이강혁 앞에 던지는 순간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려요. 준호. 내 아들이라는 짧은 반응 하나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대신 감옥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버려질 도구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건 채화영에 대한 충성심이 금이 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한영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자수를 결심했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화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스패너,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는 거죠. 이 스패너라는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단순히 증거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한 번에 멈출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타. 그걸 이강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강혁이 그걸 넘겨줄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또 채화영 편에 설지. 그게 이 인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이에요. 30년을 채화영 곁에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 저울을 기울게 할 수 있다는 복선이 이 장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깔려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예요. 진짜 여기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마대창 회장의 저택 거실. 채화영이 완벽하게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가짜 목걸이를 손에 들고 마대창 회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거실에는 마설인, 오장미, 강백호, 그리고 정숙희까지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채화영이 직접 회장에게 연락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마대창 회장이 노발대발하면서 또 무슨 수작이냐고 추궁해요. 근데 채화영은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이 바로 회장이 찾아 헤매던 친딸 마은혜라는 거짓 고백을 꺼내놓는 거예요. 30년 전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 반쪽 목걸이를 지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내미는 거죠. 오장미는 기가 차서 반박하려 하고 강백호도 앞으로 나서며 회장이 속으면 안 된다. 채화영이 목걸이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개입하려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숙희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마대창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 순간 정숙희의 눈이 번쩍 뜨여요. 아버지. 이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3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온 정숙희에게
그 사진 하나가 모든 기억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오장미가 엄마, 기억이 난 거야? 라며 달려가는데 정숙희가 채화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하거든요. 기억났어. 30년 전 별장에서 내 아기를 훔쳐가고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악마. 바로 저 채화영이야.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은 마은혜야. 이 장면 정말 오래 기다려온 거잖아요. 정숙희가 언제 기억을 되찾을지, 그 기억이 채화영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두 가지가 다 이번 회차에서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기억이 돌아온 정숙희의 첫 마디가 채화영의 범행을 직접 지목하는 거라는 게 극적으로 정말 완벽한 구성이에요. 누군가의 고발이나 증거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게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마대창 회장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요. 채화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리고 마서리는 경악하고 오장미는 엄마를 붙잡으며 분노로 몸을 떨어요. 이 네 사람의 감정이 하나의 거실에서 교차하며 회차가 끝나는데 이 엔딩 장면의 연출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숨겨온 가장 큰 죄, 정숙희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것.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채화영이 오늘 이 자리를 직접 만든 건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패를 쥐고 게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온 게 채화영이 판을 깔아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짠 함정에 자기가 빠진 셈인 거죠. 이번 회차는 인물들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겹쳐서 보이는 회차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채화영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에는 일관된 논리가 있거든요. 바로 생존이에요. 채화영이 정숙희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30년 전, 그게 단순한 욕심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마 그때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끝난다는 생존의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논리가 30년 동안 이어진 거고 지금 이 시점에도 채화영은 가짜 딸을 내세우고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면서까지 살아남으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존 논리가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면 채화영의 가장 큰 약점은 정숙희의 기억이었거든요. 정숙희가 기억을 잃고 사는 한 채화영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돌아온 순간 채화영이 아무리 조작하고 거짓말해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이 생긴 거예요.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복수극의 주인공 같지만 조금 달라요. 오장미가 분노하는 건 채화영에게 빼앗긴 것들을 돌려받으려는 욕심이 아니에요. 엄마의 30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백호와의 관계도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감정이 아니라 방법론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분노만으로는 채화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강백호가 계속 오장미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박영미의 자백을 끌어낸 것도 결국 강백호의 냉철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오장미 혼자였다면 아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박영미가 더 완강하게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강백호는 아직 본인의 과거나 내면이 깊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보면 강백호는 단순히 법적 전략가 역할에 머물지 않아요. 마대창 회장 앞에서 직접 앞으로 나서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장미의 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채화영의 역습이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강백호 혼자의 반박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백호는 그 시간을 벌어준 셈이에요. 이강혁이 왜 채화영의 약점을 모아뒀을까요? 단순히 협박 카드로 쓰려 했던 건지 아니면 언젠가 양심에 따라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해왔던 건지. 이 인물의 동기가 아직 불명확해요. 근데 한영자가 아들 강준호마저 버려질 도구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건 이 사람에게 아직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폭발하느냐가 다음 회차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마서린 캐릭터가 이번 회차에서 정말 복합적으로 느껴졌어요. 괴물로 살지언정이라는 말, 이게 채화영의 딸로서 성장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세계관인지 생각하면 마냥 나쁜 사람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마서린은 어릴 때부터 채화영의 거짓 위에서 살았고 채화영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세상을 봐왔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와서 뒤집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괴물로 살겠다는 선언이 진짜 괴물이 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체념의 표현인지 그 경계가 아직 애매해요. 마서린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인물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서린이 결국 엄마를 배신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끝까지 공범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끝나서 다음 회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여러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볼게요. 이번 회차 엔딩에서 마대창 회장이 충격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잖아요. 다음 회차가 열리는 첫 번째 분기점은 아마 회장의 상태일 거예요. 만약 회장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으면 채화영이 다시 권력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장이 쓰러진 지금 내가 드림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주도권을 쥐려 할 거거든요. 마서린도 그 편에 설 가능성이 있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오장미와 강백호의 과제는 채화영이 회장의 공백을 악용하기 전에 법적으로 선수를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강혁이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는 타이밍이 이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제 근거는 이거예요. 채화영은 지금까지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더 큰 판을 짜서 돌파해왔어요. 회장이 쓰러진 상황은 채화영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거든요. 그 인물의 행동 패턴상 이 혼란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이강혁이 한영자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는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한영자가 채화영을 무너뜨릴 스패너를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다음 회차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강혁이 30년 동안 모아온 채화영의 약점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아마 정숙희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공개하는 순간 채화영이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 마서린의 역할이 복잡해져요. 이강혁은 강준호의 아버지잖아요. 강준호와 마서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마서린이 이강혁의 배신을 막으려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배신이 마서린에게 자수 혹은 전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강혁이 자수를 선택하고 채화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 채화영은 이번엔 진짜 사면초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목걸이 조작, 유전자 검사 조작, 정숙희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증거, 거기에 30년 공범의 자수까지. 제 근거는 이강혁이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채화영에 대한 충성이 워낙 강해 보였는데 아들 강준호가 도구 취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순간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이 인물의 행동 패턴에서 아들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게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거예요.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 높아 보이시나요? 댓글로 뇌피셜 공유해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왔고 마대창 회장은 쓰러졌어요. 채화영의 30년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배신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채화영 편에 설까요? 그리고 마서린은요. 엄마가 절벽에서 사람을 밀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마서린은 공범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엄마를 등질까요? 30년 동안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속도는 그걸 쌓는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채화영의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